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북한의 백령도 포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잠시 출렁이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단순 군사훈련이라는 소식이 다시 전해지면서 충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잔뜩 움츠러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1960선을 하회하면서 1955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약세 선언하면서 502포인트 파란불을 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오늘장의 분석은요, 전문가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197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기관이 조금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의 부담을 선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주로 전문가들의 시각들, 또 시장에서 선물 옵션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 예. 한 번 당했으니까 이제는 철저한 대비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관이 호락호락하게 물량을 받아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에서의 포지션이 그다지 시장 상승 쪽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미 10월달 중반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에 나타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매수 흐름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되어 있는 모습이다. 물량이 이전에 비해서는 아주 공격적이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 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전략들을 주도주, 핵심주에다만 종목을 좀 슬림화시켜서 압축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분위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분위기가 또 한 템포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소비라든가 또 ISM 지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미국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부진했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신용평가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미치는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그냥 워낙에 양적 완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감들로 립서비스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분위기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위기라든가 또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고 계속해서 펀드들은 환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주도 또는 기관 주도의 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은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에만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주도주에만 포커스를 두시고 또 주도주도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11월, 12월 시장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충분히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요. 종목이 확산되고 실적장, 경기 회복장이 나타나면 개별 종목들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때 가서 조금씩 다른 데 시선을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관심을 유지할 때가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내일장 옵션 만기일이고요. 종결로 무게가 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과 대응 전략도 같이 세워봐야죠. 예, 일단 하반기의 시장 전망 또 내년 상반기의 경기 전망들을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는 보고서들을 좀 보게 되면 경기가 다소 좀 위축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가 살아난 적도 없는데 위축될 거다.
그만큼 워낙 3분기 이전의 시장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았고 이것이 주가의 2000포인트 코어까지 다가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좀 위축되지만 내년 하반기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측면에서 금통위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시장에는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의 이제 주된 전략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80% 이상이죠.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중국과 미국 시장 중요합니다. 현재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거시지표 발표 내용들과 또 경제공작회의가 다음 주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실행을 위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숨고르기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시각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만한 촉매제가 아직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만기 부담도 있고 또 주도주들이 자동차, 중공업, 화학, 에너지들이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증권주 그리고 일부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잠시 서로 손을 바꾸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역시 주도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내년이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인데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산업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각 그룹사의 소재 산업들, 소재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기아차, 그리고 화학 업종 중에서는 LG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2차 전지 분야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그룹 중에서는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LG 쪽에서는 LG화학, 그리고 SK 쪽에서는 SK에너지 같은 이런 핵심적인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당장 내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고점 돌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이 떴다고 해서 매수에 나설 필요 없다. 특히 내일은 만기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오후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강하다. 그러면 다음날 사시면 됩니다. 직전 고점 넘었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기 다음날에도 만기날 강하게 상승하면 만기 다음날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기날 하락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시초가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주기 때문에 성급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에너지,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LED 쪽 분야에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쪽의 대표적인 종목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별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개인들의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똑똑한 자금, 외국인과 연기금, 또 국가의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큰 자금들이 건드릴 수 있는 종목에다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중공업 등 주도주에 관심을 유지하시되 여유 있게 만기일 다음날 시초가에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제 주식 코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코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주도주 그리고 성장주 중국 소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종목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기아차,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LG화학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모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흐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응 전략 추가로 짜보겠습니다. 예, 뭐 기아차 최근에 그 FTA 관련해가지고 네.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미국이 왜 그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자국에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그만큼 미국 시장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당 자동차 업체들은 오히려 FTA가 빨리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득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만큼 현재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또 디자인, 또 성능 면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업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에 네. 미래에 관련된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해서 과도기적인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비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쪽의 시장에서 당장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돈이 몰려가 있고 소비가 팽창하고 있는 시장은 바로 이머징 마켓이죠.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범아시아권 국가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죠. 이들 국가들은 현재 과거 우리나라에 80년대 전후로 한 자동차 1인 한 가구에 자동차를 하나씩 갖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때 아주 고성능 자동차가 잘 팔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성장세가 좀 더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기아차는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기아차 5만 원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의 밸류에이션 오히려 주가가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만 실질적인 퍼라든가 수익성들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퍼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관점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오히려 지수는 다소 흔들리거나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기아차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거래를 많이 동반하지 않고 밀렸었고 오히려 지지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팔았냐?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 파란색 선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인데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들은 더 들어오고 있다. 즉 기관 투자가들은 물량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5만 원대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내년도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하다. 특히 내년도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고요. 대신 밀리면 사자라는 시각으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전고점인 40만 원대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대중공업은 트레이딩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지지선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기아차 차트 보셨죠? 기아차는 한 1개월 반 정도가 박스권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라든가 박스권을 살짝 이탈하는 5만 원대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이지만 이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흐름들이 다소 밀려있는 모습이죠.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이미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6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60일 시점이라고 하면 3개월 전이니까 11월, 10월, 9월 달이. 그러면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60일 평균선 안에 들어오는 주가들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60일 평균선이 올라오겠죠. 20일 전의 주가는 어딜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35만 원대 이하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지지선의 모습을 보여주는지의 여부를 좀 살펴보시고요. 35만 원대 아래에서는
오히려 저가를 이용한 매수 전략들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지선에서 거래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들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공업 섹터들은 수주 실적들 아주 좋습니다.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 핵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IT 내에서 삼성그룹주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IT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SDI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DI의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제일모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권해드렸던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기술적인 측면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미 6개월 동안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들은 충분히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추세가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동반하는 흐름들이 한 템포 11월 달에 보여줬고 이 고점을 넘어서는 것이 나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에도 나타났던 6개월 동안 주가가 횡보한 이후에 그 6개월만큼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이 둔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일주일 내에 또는 2주일 내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도주 중심으로 종목을 바꾸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 밖에 LG화학도 한번 살펴주셨었는데요. 어떤가요?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인 주도주, 기아차하고 같은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LG그룹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가 LG화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기아차 얘기 말씀드렸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워낙 실적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ROE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0%에서 30% 가까이도 꾸준하게 그 성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오히려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11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수준이 올해 예상되고 있는 수준 같은 경우 2010년도 9월 기준인데 2010년도 12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수준은 전년도보다도 훨씬 더 증가된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 지표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LG화학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데다가 또 내년도에 LG화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또 이쪽 사업 분야들은 다 미래 시장에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수익성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화학이면 화학, 2차 전지면 2차 전지, 또 경기 회복세에 맞춰서 관련된 소재 분야에서도 수익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40만 원대 아래 35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저가를 이용하셔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본다. 좀 긴 안목에서 수익을 내신다라고 보시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마지막 관심 종목이었죠. 호텔신라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 형태의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즉 중국의 관광 수요, 또 호텔신라가 최근에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드 투어를 함께 제일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면서 인수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자들 관광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또 이미 삼성그룹 내부적으로 사장단 인사를 하면서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현재 측면에서 보면 주가 흐름들은 약 한 달 반 정도 주가 조정을 거쳤고 또 기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세 지지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기에도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쉽다. 그래서 지금은 3만 원대 아래에서는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28,000원을 손절가로 생각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5가지 종목들, 관심 종목들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 주도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주도주 평소에 항상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고 오늘도 살펴봤듯이 지난 시간 관심 종목이 주도주로 꽉 차 있었는데요. 이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해서 주도주를 찾아내는 것이 이 실전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주도주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주도주 공략법을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주도주가 어떤 의미인지 주도주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미국 시장, 선진국이라든가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뤘고 또 해당 시기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이미 학습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의를 좀 해본다면 시장의 이슈, 경제에 대한 이슈, 그리고 향후에 먹을 거리를 찾는 10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의 중요한 성장 동력, 이런 쪽에 기술력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를 우리는 주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활발하게 거래가 형성될 수 있고 좀 더 긴 안목에서 주가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가들이 1년이고 6개월이고 주가를 계속해서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은 누가 사느냐? 똑똑한 자금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돈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도주가 움직일 때 주도주와 곁다리를 껴서 움직이는 것들이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그 종목을 압축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지수와 연관성이 높아도 되고 높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좀 자본금이 크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를 기본적으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와 같다. 그래서 미인대회 100명의 풀을 놓고 미인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따지죠. 얼굴도 보고 또 몸매도 보고 또 성격도 보고 또 그 사람의 가치관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 회사가 미래에 과연 이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을 낼 수 있는 성장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성장이 가능한 그런 내부적인 경영자의 철학도 보고요. 또 이 회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이것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공시를 하느냐도 지켜봅니다. 또 이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많은 자금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탄탄한 그런 수익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미인들을 뽑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과거에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서 50개 종목, 니프티라는 얘기는 똑똑하고 훌륭한 아주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좋은 50개 회사의 종목들, 과거 미국은 1960년대일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일본 시장이 폭등을 했었는데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우량 종목들을 일컬어서 니프티 피프티 주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사, 회사들, 기사화되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이런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나요? 제 최근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연기금이 선호하는 한국형 니프티 피프티 주를 찾아라. 여기에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 그리고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우량주에 주목을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각 섹터별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퇴직연금 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2012년 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3년 정도부터는 이제 은퇴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은퇴 시기로 접어들면서 연금에 대한, 노후에 대한,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나서도 3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30년은 내가 일한 30년하고 똑같은 기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연금을 관리를 해서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기업들, 우량한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 시장을 회사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들어주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분담을 하면서 이런 자금들을 은행이나 채권 쪽 저금리 시장이고 이미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금리 상품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금융상품 중에서도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을 같이 혼합한 그런 상품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도주들을 매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끔 가다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매매 동향에서 보면 국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기금의 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장 대표적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종목이 예를 들면 바로 기아차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차의 글로벌한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지 법인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아차의 수요가 50%까지 미국 내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점유율이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2010년 대비 2.4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240%나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이만큼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시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기아차는 특히 중고 또 이머징 국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수요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나라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제 패밀리 룩화됐죠.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포드 회사의 디자인 수석으로 있었던 사람이 기아차의 디자인을 세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쪽 경영자의 철학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니프티, 피프티까지 살펴보면서요. 이른바 지수를 이끄는 초대형 우량주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세까지 알아봤는데요. 기아차를 통해서 이 니프티, 피프티 장세까지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주도주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주도주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인데요. 예, 바로 주도주. 지금은 주도주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고 또 지금 네.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또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아차가 이 꼭지 아닌가,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 또 LG화학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살까요? 그것은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만큼 주주에게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충분한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 끊임없이 펀드를 환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환매했던 펀드들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미 큰 VIP라고 얘기하는 큰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레버 카운트를 하죠. 레버 카운트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뭘까요? 15개, 20개 범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합니다. 그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다 이런 주도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년에도 성장하고 차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장 메리트, 성장 잠재력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선진국들이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환경과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2차 전지가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10년 후에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양 산업이 아니라 이미 성숙기에 올라와 있는 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시장을 도전하면서 그 시장에서 월등한 지배력을 발휘하면서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그러한 주도주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과거에는 보잘것없는 회사였다가 지금은 적극적인 그룹 차원에서의 구조조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핵심 주력 사업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기업이 바로 LG화학과 제일모직입니다. LG화학 10년 전만 해도 비누나 샴푸 이런 거 만드는 회사로 많이들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연말만 되면 선물 세트에 다 LG화학이었죠. 근데 지금 LG화학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제일모직 양복 만드는 회사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2차 전지 분야 또 방막 그 2차 전지 분리막 같은 경우 생산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기업의 내부적인 구조 조정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수익성들이 그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탄력성이 좋았습니다. 옛날에 한화는 하나석유화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풍력과 2차 전지 시장에도 뛰어들면서 나름대로 에너지 쪽 분야에서도 고도화 설비들을 개선을 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LG화학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LG화학은 석유화학 분야, 정보전자 분야, 산업재 분야, 그리고 글라스 분야라고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석유화학 분야는 수익성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색 선이죠. 네. 그런데 초록색 선과 검은색 선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유리 쪽 그리고 산업재 쪽, 2차 전지 쪽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2020년까지 현재가 이 시점이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수익성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그룹사들을 쭉 나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는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리스크가 많죠. 그리고 LG 쪽에서는 LG화학이 대표적일 거고요. SK그룹 쪽에서는 SK에너지가 대표적일 거고요. LS그룹 쪽에서는 LS산전이 대표적인 그런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대표적인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쪽에서는 하나케미칼이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회사와 연관해서 중소형사들 또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그룹 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막강한 해외 네트워크와 그런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풍력산업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서도 그룹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를 찾아내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최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도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의 내용에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도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약간 시장에서 좀 정체가 일어나는 시기,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 시장이 불안할 때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꾸준한 소비가 늘어나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화장품 회사.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결국 중국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6%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같이 시장 지배력이 높고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성들이 올라가는 회사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지만 화장품에 필요한 원재료, 소재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런 거를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를 이런 화장품 업체 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증권주 종목에서 하나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가장 세게 가는 증권주, 금융 분야는 유일하게 삼성증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향후에 랩 상품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노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랩과 금융상품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쪽 시장에서 그룹사들의 자금들과 투자를 또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삼성증권에 있다. 그래서 삼성증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쪽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도 그리고 평화전공 같은 회사들이 기아차가 움직일 때
부품 시장에서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더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품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윌리엄 오닐이 이 광고와 그 주도주 찾는 방법까지 한번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보시려면 5가지로 요약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네. EPS가 20% 이상씩 늘어나는지, 작년과 올해 늘어나는 종목이 내년에도 주도주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출액이 분기마다 25%씩 늘어나는지, 이런 회사들은 정말 돈을 박박 긁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순이익이 25% 이상 늘어났는지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년간 현금 흐름이 플러스 상태를 양호한지, 즉 투자가 다 끝나서 돈 쓸 데가 없는 겁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유보율이 차곡차곡 쌓이는 회사, 그런 회사들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조만간에 12월 결산이 끝나고 내년도에 1, 2월 달 정도가 되면 재무지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내년 1월 달에 다 선별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꼭 준비하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ROE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 1년 동안 수익을 내는지, 내가 100원 투자해서 얼마만큼 버는지, 그 ROE의 기준도 20% 이상 되는 회사들은 상당히 수익을 잘 내는 회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요 5가지만 꼭꼭 집어서 살펴보시면 크게 기본적 분석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내용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가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을 보내주셨는데요. 23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9,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G생명과학 살펴볼까요? 네. 예, LG생명과학이 주가가 올해 한번 반짝했다가 주가가 좀 많이 무너졌죠. 최근 2달 사이에 주가가 57,000원에서 45,000원까지 약 10,000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20% 이상이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분야는 그 코스닥에서 제일 세게 가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죠. 생명과학 분야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LG 쪽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분야라든가 화학업종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건드리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업종들의 특허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흐름에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 움직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혹시 네, 매수 가격이 49,200원입니다. 예, 49,000원 정도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해 저점대를 비추어 봤을 때 저점은 높은 수준이고 주가가 한 단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항선대가 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추세선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121선 이하로 주가가 한번 내려가면 이 121선은 1년 동안에 저항선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수가 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겠으나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2개월 정도는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올려다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서 그때 종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꿔 타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주도주들이 좀 쉬고 있는 타이밍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안전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을 1,995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데요. 중장기로 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376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매수가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매수 가격 이게 1,995원입니다. 1,900원이요? 예. 대원전선이 맞으신가요? 예. 예. 대원전선 오늘 가격이 700원인데요. 네. 1,900원이시면은 이전에 오래전에 좀 한 2007년 정도에 매수하지 예.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회사죠.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워낙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 벌써 3년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액면 분할을 시도를 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좀 도모를 해서 거래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또 기관 투자가들도 일부 물량들이 좀 새롭게 들어오긴 했는데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전선 회사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선 회사들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대표주는 그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LS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대한전선, 또 JS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방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정책적으로 산업들이 막 활성화됐을 때 전력선이라든가 또 고압전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장들이 늘어나고 여기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만 그 다음에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관 투자가들이 평가해놓은 의견 같은 경우에도 소형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개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거래를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추세선을 좀 깨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뭐 1,000원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900원에서 현재 가격권대 780원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은 박스권대 흐름들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내년도까지는 대표주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물량이 적으시면 갖고 계시는 건 상관없지만 추가로 더 넣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11월 5일에 매수하셨는데요. 9,650원이 매수가고요. 10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529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와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은 그 대한항공 대비해서는 주가의 탄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겠지만 탄력성 측면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에도 더 빨리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만큼 수익을 내기에 좀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도 역시 주가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호텔 신라를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 쪽의 소비시장 또 이런 쪽의 소비시장들이 활성화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이미 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기후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 분위기들을 타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다 12,000원 이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이상 보유 전략들이 가능하고요. 9,000원대, 만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셨고 차트를 보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자금들은 랩 쪽이라든가 또는 그 연기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장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죠. 오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2,745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229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단기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 오스템을요. 2,745원에. 예. 예. 그냥 오스템이요. 아, 오스템이요? 예. 자동차 부품주 오스템 2,745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예,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자동차 쪽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부품주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회사의 주된 납품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핵심 소재 사업으로 선정을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 표면 처리와 관련된 기술력들 오늘 제가 그 TV를 통해서도 봤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들이 어떤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국내 업체가 아니라 해외 업체에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형사 또 기아차나 현대차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제가 그 부분은 살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오스템은 FTA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종목들 중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2달여 동안 조정을 받았고 중장기 추세선상에서 지금 혼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 정도 범위 내에서 주가는 2,500원, 2,700원대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반등 양상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전략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666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슈프리마를 보내주셨는데요. 슈프리마를 1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이 인도 시장 진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관심 살펴볼 종목으로요. 슈프리마 살펴볼까요? 예,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갖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주도주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스몰캡 종목들 중에서도 회사의 가치라든가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은 기관 투자가들의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최근 나왔던 내용들 이렇게 보게 되면 지문인식과 관련돼서 납품 소식들이 네. 뉴스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또 이 회사가 가치 있는 회사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예상되는 올해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나온 것을 고려해 본다면 매출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이상 증가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꾸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과거에 20% 이상, 30%까지도 ROE가 나왔던 회사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1% 정도 나온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주가의 적정 수준은 평균적으로 15,000원대에서 17,000원대 사이를 목표 중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추세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상승을 하면서 1차적으로 거래를 동반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없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12,000원대, 12,5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반등을 한 번 더 한다라면 오히려 15,000원대 수준 이상으로는 한 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일도 실시간 종목 상담은 이어지니까요. 내일 다시 한 번 더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 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쳐주셨고요. 상담까지 해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기스티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시죠. 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